최근 환율 변동성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한 달 만에 140원이 급락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550원을 넘어서 1,600원 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8월 초만 해도 1,550원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와 방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8월 중순 환율이 1,410원까지 내려왔고요. 불과 25거래일 만에 거의 140원이 급락한 겁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5원 정도씩 하락한 거죠. 이렇게 환율이 140원 급락한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변동성은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아무리 한국 경제가 좋고 민생 지원금을 살포해도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환율을 봤을 때 국가적 위기 상황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 환율 월간 변동폭이 47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61원 이후에 가장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외환시장은 단순히 환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움직임 자체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8월 달에 법인세 중간 연합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 달러 자금까지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워낙 강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 전까지는 달러를 사려는 힘이 강했다면 지금은 달러를 팔려는 힘이 강해진 겁니다. 반도체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을 이끌고 있는 수출 기업들, 대표적인 조선, 자동차 이런 수출 기업들이 법인세 중간 연합을 위해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들인 요인 역시 원화 강세 요인이었죠.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고환율일 때 환율의 방향이 바뀐 것을 예측하고 꼭지에서 팔려는 움직임도 강했기 때문에 달러 매도세가 증가했기에 원화 강세 압력이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글로벌적으로 미국, 일본의 엔화 공동 대응이 있죠. 미국과 일본이 7월 31일에 엔화를 공동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사랑해서 엔화를 매입해 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엔화를 매입한 건 1998년 이후에 28년 만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금융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 당시에 164엔을 육박했던 엔달러 환율이 155엔으로 초급락했습니다. 아시아 통화에서 엔화가 강해지면서 원화 역시 동조화 영향으로 강세 압력을 받았고요. 미국이 엔화를 진짜 매입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올려놨으니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워낙 강세는 수입 물가를 낮추고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죠. 환율이 1,550원에서 1,400원으로 한 달 만에 급락하면 기업들의 경영 계획이 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은 같은 달러 매출을 올려도 원화로 환산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수출했을 때 환율 1,550원일 때는 1,550억 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요. 하지만 환율이 1,400원이 되면 1,400억입니다. 환율만으로 무려 15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실제 기업 손익은 원가와 한해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급격한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든지 변동성이 큰 건 좋지 않죠. 그럼 앞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정말 1,300원이 가능할까요?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건 1,400원 수준입니다. 핵심 지지선이죠. 1,400원이 확실하게 무너지고 미국 금리 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국제유가까지 안정된다면 1,300원 후반대까지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300원 안착과 1,300원 지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최근 환율이 1,550원에서 급격하게 6주 연속 하락하면서 1,400원까지 떨어졌고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는 폭이 다시 1,450원을 돌파한다면 그건 역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미국 트럼프의 정책과 국제 정세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정말 중요한 요소겠죠. 일단 시장에서는 다시 환율의 단기 반등 가능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하락에는 특정 수급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 ADR 관련 자금과 수출 기업 달러 매도가 어느 정도 소화되면 달러 공급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급 정상화가 되면 달러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300원 후반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으로 현재는 봐야 됩니다.
결국 앞으로 봐야 될 건 환율 수급, 그리고 미국 금리 정책 동향, 그리고 미국, 일본의 엔화 공동 매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영향,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계속되는지도 체크해야겠죠. 환율을 움직이는 요소가 5가지 이외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두 체크해 봤을 때 환율의 방향성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봐야겠죠. 일단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하락이지만 6주 연속 급하게 1,550원에서 1,400원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환율의 핵심은 1,400원입니다. 환율이 1,400원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달러 약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1,600원까지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이고요. 월간 평균 변동폭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47원, 일간 변동폭은 거의 8원에서 10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들이 한국 경제가 외환시장에서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 1,400원대가 확실하게 무너지면 1,300원 진입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00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안착하진 않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 결국 지금 환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변동성이 빨리 움직이고 지금 중장기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달러 수급, 미국 금리, 미국 일본의 엔화 공동 개입, 외국인 자금 흐름까지 함께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 시황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